You are on Pandora, ladies and gentlemen. Respect that fact. Every second of every day.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는 29억 2천만 달러, 즉 하나로 따지면 약 3조 8천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을 세우며 아직까지도 전세계 박스오피스 역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바타 이전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영화는 마찬가지로 같은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자기가 세워놓은 역대 1위 기록을 자기가 다시 갈아치우는, 영화 역사에서 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은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거기다 아바타의 전체 수익 중 무려 73%가 미국 바깥에서 발생했으니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문화 승리의 대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미국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장본인이면서도 그는 자신의 성공 기반이 되어준 바로 그 미국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도라 행성의 원주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군인들의 뒤로 미국의 성조기를 빼닮은 이런 창문을 배치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I need to know how to force their cooperation or hammer them hard if they won't. 아바타의 군인들은 판도라 행성의 도착민인 나비족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고향 땅을 빼앗아 개척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커리치 대령을 점차적으로 잘못된 광기에 휩싸여가는 인물로 묘사하며 나비족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선택을 명백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들을 밀어내면서 위대한 서부 개척의 시대를 열었었던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은유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of humanoids called the Na'vi. 그래서 판도라 행성 원주민들의 이름이 하필 나비족인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나바오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있었던 사실과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를 통해 미국이 어떤 원죄를 딛고 탄생하게 됐는지를 영화 속에 복원시켜서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3D로 체험시켜 줬던 겁니다. 그것도 헐리우드라는 가장 최첨단의 가장 미국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와 그 동료들이 원주민인 나비족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침략자가 되고자 하는 미국에 맞서는 것은 일종의 속죄의식이자 자기 제어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들춘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원죄를 갖게 되었으니 커리치 대령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이렇게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물론 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의 과학 문명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와 제이크 일행이 처음으로 나선 판도라 탐사 작전에서 그들은 오래전에 버려진 나비족의 학교를 둘러봅니다. 아직 나비족과 인간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인간이 자신들의 지식을 나비족의 아이들에게 공유해주던 공간이었죠. 그러다가 노움이 땅바닥에 떨어진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레이스 교수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말을 그 책에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책은 노렉스라는 동화책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나무가 사라져버린 플라스틱 인공 도시에서 인간들이 황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근미래의 암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중대한 환경 파괴와 재앙의 시작이 나무를 베는 것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건 아바타의 나비족들이 자신들의 신 에이와가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신성시하고 있는 존재도 역시 나무라는 점과 상당히 겹쳐져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중한 나무를 베어버린 거대 기업에겐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똑같은 결말까지 생각해보면 아바타는 롤렉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를 빌려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학 문명을 향한 경고와 자연보호의 메시지까지 롤렉스에서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제이크와 나비족들은 RDA와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일종의 위장크림을 자신들의 얼굴과 온몸에 바르며 결의를 다지는데 여기서는 네이티리의 가슴팍에 그려져 있는 5손가락 문양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나비족들의 손가락은 5개가 아니라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DN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아바타들은 인간의 신체를 본따서 5손가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즉 네이티리가 나비족의 4손가락이 아닌 인간의 5손가락을 새겨놓고 있는 건
그만큼 제이크 설리와의 사랑을 통해 인간과의 화합을 꿈꾸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I see you, brother. 그래서 처음에는 제이크의 라이벌이었다가 나중에는 영재 같은 사이가 된 지트에이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는 나비족의 상징인 네 손가락을 그대로 그리면서 나비족을 대표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특수효과 원툴이라고만 조금 낮게 평가를 받기에는 아바타에는 단순한 블록버스터 그 이상의 함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개척이라는 폭력의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낭만화시켰던, 미국의 서부영화 전성 시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고해성사인 동시에 영화의 본질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한 전설적인 감독의 모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엔 정말로 너무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말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극장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적으로 가장 거대한 성공을 2번이나 거뒀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과연 극장 영화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 수 있을까요? 아바타 불의 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